보셔야 될 거예요. 우선은 내가 유리식에서 몇 문제 좀 풀어줬었죠. 그 몇 문제 중에서 내가 뭐 한 문제만 좀 많이 얘기한다면 그게 이제 20번 형태가 될 거야. 20번 아마 기억나실 거고, 이게 17분의 72 이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 근데 여기 우변을 보시니까 분자가 1 이렇게 살아났고, 마찬가지로 분모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분자가 1인 이런 형태로 지금 뜨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거야. 아마 기억나실 건데, 우변에 이 형태 있죠? 이걸 통분하는 거야. 완전히 깔끔하게 통분한 다음에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여기서 A, B, C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굳이 이제 우변을 통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문자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17분의 72를 요 우변과 비슷하게 좀 바꿔보는 거지. 그럼 일단 우변을 보시면 분자가 지금 1이죠. 분자가 1인데 좌변 분자는 72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7분의 72를 가지고 이거를 역수로 바꿔보는 거야. 그러니까 역수로 바꿔주면 이거 이렇게 되겠어요. 72분의 17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지? 어쩌니까 좀 이상했어. 이게 72분의 17이네. 72분의 17. 이게 72분의 17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역수로 바꿔준다 했는데, 역수로 바꿔주면 17분의 72가 되시고 이거분의 1 이렇게 되시거든.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보이실 거예요. 17분의 72가 뭐야? A 플러스 이 형태 있죠? 이 형태랑 같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번호를 외울게. 이게 1번이 이렇게 되신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거야. 추가 작업이 어떻게 필요하시냐면 17분의 72를 살짝 이렇게 나눠보셔야 돼요. 어떻게 나눠보시냐면 정수하고 유리수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나눠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눠보신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눠보시고 이렇게 나눠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수 플러스 유리수로 나타냈으니 4 플러스 17분의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뭔가 값이 보일 거야. 여기서 지금 이 값이 보일 거야. 4 보이시지? 요 4가 A가 되시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뒤에는 요 형태 있죠? 요 형태. 요 형태를 내가 파란색으로 해볼게. 요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이 뭐가 되더라? 17분의 4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2번이 된다는 거야. 2번 이렇게. 그럼 이게 요거랑 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지금 1이 보이지? 1로 매칭을 시켜주면 돼. 1로 매칭 시키는 방법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역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수로 바꿔보세요. 4분의 17분의 1 이렇게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4분의 17이 뭐야? 이거 4분의 17이면 요값 자체. 요값 자체를 3번에 했을 때 요 3번이 이제 요게 된다는 거지. B 플러스 C분의 1 뭐 이렇게. 맞죠? 그래요. 이게 같으니까 이거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대로 나눠주시면 돼. 어떻게 했었니? 내가 정수 플러스 유리수 이런 형태로 바꿔준다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4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지. 맞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형태가? 이 형태 자체가 이제 3번이 되지. 그렇죠? 그럼 바로 비교가 가능하죠? 4, 4, 4 이렇게. 괜찮니? 이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물론 아까 첫 번째 방법 얘기했듯이 이거 통분해도 돼. 그렇게 해봐도 되고.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분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좀 힘들어, 계산하기가.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이용해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해본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대표 7번 있죠. 저번 시간에 6개월 후반부에 질문했던 문제인데 대표 7번 괜찮지? 대표 7번. 네, 괜찮죠? 그래, 이제 유리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유리함수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우리가 수학 파트에서 유리함수를 좀 어려워해.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를 보면 될 것 같고, 유리함수거든요. 그럼 내가 저번 시간에 유리식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유리함수는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게 어느 정도 좀 인지가 되실 거예요. 일단은 내가 그때 유리식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지. 첫 번째로 분수식하고 다항식 기억나시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항함수하고 분수함수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야.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항함수하고 분수함수의 좀
형태가 다항함수가 되고 어떤 하고 분수함수가 되는지 다항함수는 우리가 많이 봤던 이런 형태 있죠. 1차 함수 그 다음에 차수 늘려서 2차 함수 당연히 뭐 3차 함수 되고 4차 함수 뭐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게 되겠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2차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니? y는 x제곱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이런 형태가 다항함수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 분수함수도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야. 다항함수랑 다르게 분모 부분이 있죠. 분모 부분에 x에 관련된 식이 이렇게 튀어나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분수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형태로 되겠지. 차수 늘려서 이거 3차가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내시고 여기서 또 이런 형태 늘려주고 이것도 분수함수로 되고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 수업 파트에서 유리함수에서 다른 형태는 이 형태만 나와. 분모하고 분자가 모두 다 x에 관련된 1차식일 때는 이런 형태일 때 유리함수를 다루고 이 형태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할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줄게. 지금 얘기했던 이 빨간색 여기 표기했던 x에 관련된 1차식 있죠? 분모 분자 모두 x에 관련된 1차식 요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기본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기본형이 뭐냐면은 이런 형태를 내가 해볼게.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k라고 좀 표현해볼게. 이게 문자가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왜 내가 k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서 보시면 k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형이야. 이게 기본형. 그러면 k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xy 평면 있죠? xy 평면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린다 했을 때 기준점이 원점이 되겠지? 그러면 k가 양수라는 거는 이 한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훑고 지나가. 근데 이 곡선이 있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곡선을 이루어져. 이렇게. 이게 유리함수. 알겠니? 이거 잘 숙지를 하셔야 돼. 그래 좀 궁금하잖아. 이거 궁금하니까 뭐 이게 예를 좀 들어보자고. y대 x분의 1을 뭐 이렇게 좀 표기해볼게. 그럼 실제로 1을 대입해보세요.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1이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좀 2를 대입해봅시다. 2를 대입하면 2분의 1로 살짝 줄잖아? 그렇죠? 3을 대입해보세요. 3분의 1 점점 줄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서로 다른 세 점을 3분의 1을 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 2분의 1 또 대입해요. 2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2지? 더 커졌잖아. 맞죠? 해서 이런 곡선이 나온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번에는 x에다가 음수값을 좀 대입해볼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세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세요. 살짝 더 커졌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세요. 좀 더 커졌지.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보세요. 더 커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네 점을 또 성분을 이루면 또 이렇게 또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0일 때는 왜 안 그려지냐? 0 대입해보세요. 분명히 0이 들어갈 수 없잖아. 0분의 1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수투에서 배우긴 하는데 0분의 1을 우리가 간단하게 플러스 무한대로 표현하긴 해요.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뭐냐면은 한없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곡선을 이렇게 쭉 따라가서 보시면 하나씩 계속 커지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도 보세요. 곡선을 쭉 따라가면 한없이 작아지고 있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또 극한이라는 개념도 배울 거야. 그거는 나중에 또 배우면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식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경계선 있죠. y축으로 기조를 해서 만나는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돼. 이게 k가 양수일 때. 맞죠?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반대로 그냥 자 이렇게 훑고 지나가시면 돼.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고 보시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그냥 구체적인 대입하면 좀 더 인지하기 쉬워요. 자 이렇게 좀 얘기해볼게.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음수값이 나오지? 2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 이것도 음수값 나오지? 3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음수값이 나온단 말이야. 점점점 커지는 음수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세 점 곡선이 이루면 이런 형태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음수값을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1이 되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분의 1이 되시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점을 이렇게 곡선이 이루면 이런 형태로 쭉 뻗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맞죠?
계속 한없이 다가가는 형태, 한없이 다가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리함수의 기본형 있죠? y는 x분의 k 있죠? 이런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두 개의 곡선이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사실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얘기할 게 좀 많긴 해요. 일단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거야. 그 유리함수는 항상 점근선이 존재하고 점근선? 점근선의 개념에 대해서 잘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점근선은 뭐냐면 한없이 다가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있잖아 어느 곡선이 한없이 다가가는 형태 이렇게 얘기할게. 지금 내가 그 K가 양수일 때는 지금 이렇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훑고 지나가지? 이렇게 훑고 지나가지? 그럼 여기서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이 형태가 되시는 거예요. X축이나 Y축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보세요. 이 곡선 있죠? 이 곡선은 X축에 대해서 한없이 좀 다가가고 있지. 계속 다가가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곡선 보이시니? 이 곡선도 Y축에 대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지.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 곡선은 X축에 대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죠? 이 곡선은 Y축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지. 그래서 이때 이런 형태의 유리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점근선이 X축 내지는 Y축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해서 이런 형태 있죠? K가 양수일 때는 X축과 Y축이 점근선 자체가 되는 거야. 점근선 자체가.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좀 이해돼? 점근선은 어느 곡선이 한없이 다가가는 이런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점근선 이용해서 내가 방정식을 좀 만들어 볼게. 방정식. 점근선의 방정식이거든.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점근선의 개념이랑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돼요. X축이랑 Y축이라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X축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Y는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괜찮죠? 그 다음에 Y축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X는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K가 옷을 때 있죠. 이런 파란색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이 파란색 곡선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Y는 0, X는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여기가 괜찮니?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있잖아. 가장 기본형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칭이동에 대한 형태인데 일단은 이 노란색 곡선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볼게. 이걸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해봤는데 이 빨간색 곡선, 이 빨간색 이 두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원점 보이시니?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점에 대해서 이 곡선까지 이렇게 선분을 딱 그어보세요. 이런 선분을 그어봐.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으로 선분을 그어봐. 그러면 원점에서 이쪽까지 거리랑 반대쪽까지 같아지는 요 지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지점부터 찍어볼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에 대해서 같은 지점, 그 다음에 반대쪽 같은 지점.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원점에 대해서 같은 지점, 그 다음에 같은 거리는 같은 지점. 여기는 마찬가지로 원점에 같은 지점, 반대쪽에 같은 지점. 이게 무슨 이유면 요 곡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실제로 요 곡선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요 두 곡선 있잖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파란색 곡선도 마찬가지야. 이 파란색 곡선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시거든. 요점 찍고 그다음에 반대쪽 찍어보시고, 요점 찍고 반대쪽 찍어보시고, 같은 거리에 있는 요 점도 마찬가지로 원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찍어보시고. 그래서 요 곡선을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요 곡선이 되더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K가 양수건 음수건 간에 요런 형태 있죠? Y는 X분의 K꼴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대칭 이동에 대해서 좀 써볼게. 이러한 기본형의 요런 기본형에서 대칭 이동이 된 형태는 점대칭하고 선대칭 두 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 점대칭은 무조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선대칭으로 얘기해볼게요. 선대칭. 이게 선대칭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선대칭은 말 그대로 그냥 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선분을 내가 이렇게 좀 그어볼게. 요 빨간색 곡선 있죠? 요 빨간색 곡선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그리고 동시에 수직으로 이루는 y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이 돼요. 이렇게. 이것도 그림으로 내가 좀 인지를 좀 시켜볼게. 자, 이 곡선 보이시지? 이 곡선. 이 곡선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옮겨진단 말이지. 이거 인지 좀 될 거야? 그 다음 이 곡선 맞죠? 이 곡선도 이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맞죠? 그러면 다시 이제 파란색 곡선으로 가볼게. 이 파란색 곡선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곡선이건 노란색 곡선이건 간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이 된다는 거를 내가 그림으로 좀 얘기 또 해볼게. y는 마이너스 x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이 직선과 90도로 이룬 형태지? 90도로 이룬 형태.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 이 직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 곡선 보이시지? 요 곡선을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곡선 보이시지? 요 곡선을 대칭 이동 이렇게 바뀌고 요 곡선을 대칭 이동시키면 다시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어쨌거나 요 곡선이든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상대칭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y는 x, y는 마이너스 x. 요 두 가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더라라는 사실까지 좀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점대칭, 선대칭에 대해서 잘 좀 숙지 좀 해주시면 될 거야. 알겠지? 이게 기본형에 대한 설명이 다예요. 여기까지 제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이해되니? 그리고 이것도 좀 얘기해볼게. 여기서 분자 K값 있지? K값 있지? K에 대한 절대값 좀 제시해볼게. 이런 식으로. K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 절대값, K의 절대값이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준의 유리함수가 X축, Y축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돼. 이런 식으로. 실제 값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2구 10이야. 비교해보세요. 1 넣어. 함수값 2 나오지. 1 넣어. 함수값 10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요거를 x분의 2로 해볼게. 요 파란색을 x분의 10이라 해볼게. 1을 넣었어. 1을 넣으면 함수값이 이건 내가 뭐가 된다 했어? 2가 나온다 했지? 1을 넣으면 이거 뭐가 나와? 1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식에 해당되는 곡선 형태는 당연히 x축, y축에 대해서는 좀 더 멀리 떨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음수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음수로 바뀌면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바뀌어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0을 비교해봐도 절대값을 취해주면 이게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일 경우에는 x축, y축에 대해서 더 멀리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동떨어져서. 괜찮니?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이제 확장시켜서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에 대해서 소개시켜줄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아까 쓴 형태는 가장 기본형에 대해서 썼어. y는 x분의 k. 이런 형태로 잘 나오지 않고 어떤 형태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 x분의 2분의 4 플러스 7 이렇게 나와. 문제가. 원래는 이거 내가 문자로 원래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내가 직접 샘플로 표현하기 이해하기 쉬워서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볼 거야. 첫 번째 그래프 이거야. 요거 비교해 볼 거야. 요거 잘 비교해 보세요. 이거 비교해 보시면 전혀 다른 그래프는 아니야. 왜냐면 분자가 서로 같잖아. 분자가 서로 같다는 거는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래프 모양이 같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 기존에는 유리함수가 봐봐. X축, Y축을 정근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지? 얘는 이런 모양 그렸다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 그럼 이거는 요 모양 그대로 간다고. 모양은 같다고. 모양이 같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곡선의 형태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린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려진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다만 이제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x 대신 x-2 뒤에 7이 붙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바로 인지가 돼야 돼.
x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y방향으로 플러스 7만큼 평행이동 하신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정분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x축, y축 자체가 되는데 이 x축, y축이 이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 지점 뭐가 되겠어? 2가 되고 이 지점은 7이 되는 거죠. 정확스럽게 이게 y가 7이 되고 이게 x는 2가 된다고 이렇게. 이것도 내가 그림으로 자세히 그려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정도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형태 있죠. 이 형태는 이 기본형을 가지고 평행 이동한 것 뿐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 근데 다만 만약에 이걸 이제 1로 바꿔볼게. 1로 바꿨어. 요거는 그 기본형이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 분자값이 달라졌잖아. 분자값이 달라졌다는 뭐냐면 그래프 형태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그래프 형태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가 같다는 게 오른쪽 위로 향한다고 그래프가 무조건 같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그리잖아. 이건 살짝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그린다. 모양이 살짝 틀어진다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기본형은 x분의 4야. 반드시 분자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 자, 그럼 시작해볼게. 그림을 그려본다고 내가. 그러면은 xy축 이렇게 해서 y는 x분의 4 있지? 이걸 먼저 그려볼게. 이게 좀 쉽잖아? 아까 우리가 이제 좀 배웠으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이게 기본형이라 했지? 이게 양수지? 양수가 된다면 뭐야? 오른쪽 위로 뻗는다 했잖아. 기억나지?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4야. 이렇게 그려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본형에 대해서 먼저 좀 그려봤어. 여기서 정근선의 방정식은 x축, y축이지?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돼. 이걸 보시면 x방향으로 플러스 2, y방향 플러스 7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럼 보세요. 요 기본형에서, 그쵸? 중심은 뭐가 돼? 원점이 되지? 원점이 돼. 원점은 뭐야? 0,0이지? 0,0에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니? 0,0에서 2,7로 바뀌었다는 거지. 내 말 좀 이해돼? 그래서 2,7로 내가 살짝 옮겨볼게. 2,7로 옮기면 이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근선을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되죠? 이게 2하고 7이 되시다고. 그 다음에 이 곡선을 요 정근선 기준으로 평행이동만 시키면 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릴까? 당연히 이렇게 그리지. 괜찮아? 자, 요 형태의 기본형 이거야. 요 형태의 그림 이거였어. 그리고 요 형태를 평행이동 시킨 거야. 얼만큼? x방향 이만큼, y방향 7만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 노란색 곡선, 흰색 곡선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프 모양은 똑같다고. 그래프 모양은 똑같으나 평행 이동하는 것뿐. 알겠지? 평행 이동하는 것뿐이라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해서 이걸 내가 좀 더 이제 이 노란색 곡선이 보이시지? 지금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잖아. y 절편값을 지금 구해볼게요. 0을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5가 나가잖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쉽겠지. 맞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이게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직접 값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0을 넣는 거야. x에다 0을 넣었을 때 y절편값이 음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린다고. 괜찮지? 음수지? 맞죠? y절 음수지? 그러면 y절편이 음수면 동시적으로 x절편도 음수가 돼. 그렇지? 이건 이해되지? 그리고 반대로 y절편이 양수면 x절편도 양수가 되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웬만하시면 y절편 값도 구해주세요.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뒤에 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그릴 수가 있잖아. y절편까지 양수면 이거고 음수면 이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가장 좀 기본적인 내가 샘플에 대해서 들어봤고 내가 다른 예들을 좀 더 들어줄게. 어떻게 또 나오시냐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자, 이제 내가 방향을 좀 틀어볼게. 뭐 이렇게 나온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제 이거 좀 연습해보자. 자, 아까는 좀 달라요. 아까는 분자가 양수였지. 이거는 분자가 음수야. 그렇죠? 자, 이제 바로 시작해보자고. 절대 이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요거를 이용해서 기본형을 만드시라고. 어떻게 돼? x분의 마이너스 3. 그럼 괜찮지? 분자는 꼭 맞춰주셔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시작을 해본다고. 이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원점 이렇게 되죠? 여기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3 있죠? 이거는 정근선의 방정식의 x축, y축 자체가 되지.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되겠냐?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런 식으로 맞죠? 아 그러니까 이 원점 있죠? 이 원점이 마이너스 2,2로 평행 이동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2,1을 한 이 정도도 찍어봤단 말이야. 이 정도 찍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시겠지? 요 점을 기준해서 이제 점근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점근은 항상 수직이 누른다. 항상 수직이로 x축과 평행하고 나머지는 y축과 평행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이너스 2하고 2를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림만 잘 그리시면 돼요. 모양 같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려야지. 근데 이것도 궁금하지? y좌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렇지? 이 값을 좀 확인해보죠. 0을 대입해보세요. 어떻게 돼? 양수 나오지. 양수 나오면 이렇게 훑고지 나가지. y절편 양수, 이번에는 x절편 음수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정확하잖아. 그래서 요 값도 직접 한번 정해줘 보세요. 이게 2분의 1이 되신다고. 계산해주시면.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요 기본형에서의 중심이 되는 점의 좌표는 0,0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걸 우리가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고요. x축, y축, x축, y축 맞죠? x축, y축이지? 그럼 요 x축, y축이 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살짝 옮겨서 이렇게 바뀐다고. x는 마이너스 2, y는 2 이렇게 바뀐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되니? 잘 이해되니? 대현이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추가 작업 해볼게. 추가 작업이 뭐냐면 내가 유리함수는 점대칭, 선대칭이 있다고 했지? 점대칭 이미 했지? 점대칭이 뭐야? 마이너스 2,2지? 요 점에서 대칭 이동이라고 이거 두 개 곡선이. 그 다음에 선대칭에 대해서 설명해볼게. 선대칭. 자 선대칭은 내가 아까 기본형에 대해서만 설명했지? 요런 기본형에서 두 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고 했죠? 두 개 직선이 어떤 형태였어?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이거 기억나지? 이 값이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어. 10이건 100이건 1000이건 무조건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이야. 이건 잘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건 지금 평행 이동 있잖아. 옮겨졌지? 옮겨졌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그대로 쓰시면 안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기존의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평행 이동된 이런 형태를 직접 적용시켜주면 돼. 평행 이동된 형태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x 방향은 마이너스 2, y 방향 플러스 2니까 요 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되지. 그럼 이해가? 도형에서 도형으로 이동은 부호 반대로 내가 쓴다 그랬잖아. 그 잘 기억하셔야 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요. y 방향이 2만큼 올라갔지. 올라갔으니까 반대로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줘야지. 맞죠? 넘겨보세요. 어떻게 돼? y는 x 플러스 4가 된다.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니? 그 다음에 또 요 직선 있죠? 기본형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지? 이렇게 또 쓰시면 안 돼. 당연히 이거 평행 이동했잖아. 평행 이동된 조건은 바로 좀 쓰시면 되죠. 어떻게 써? 이거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x 대신에 x 플러스 2 이렇게 맞죠? 넘겨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넘겨주시면 어떻게 돼? 아 이건 좀 간소하네.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 그대로 나오네. 알겠니? 그래서 식에서도 이렇게 돼. 요거 하나 쓰시고 요거에 대해 대칭 이동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이 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어.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아까는 좀 그래 잘 나온 거야. 아까 나온 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였잖아. 이런 형태였지? 문제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치?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프 그리시고 뭐 이렇게 나와. 거기서 점근선의 방정식. 근데 이런 형태는 숙제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 이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 무조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 방법이 뭐냐면 분모에는 x-2 보이시니 x-2 x-를 무조건 분모에도 올리셔야 돼. 그럼 올리시면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올리시면 여기서 계수 2 보이시지? 2로 묶어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4죠. 4는 뭐 매칭식으로 어떻게 8을 더해주면 되지. 괜찮아. 연습 몇 번만 하면 괜찮아. 내가 계속 연습을 시켜줄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지. 그럼 이거 2가 되시지? 적수가 되지? 그 다음에 x-2 2분의 8 이렇게 되신다. 이렇게. 그럼 아까 똑같잖아. 여기서 정근선의 방정식이 뭐야? 정근 방정식 x-2가 0이 되는 x가 x는 2죠? 그 다음에 이 2 보이시지? y는 2지. 이렇게. 이게 정근선의 방정식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연습을 좀 더 해볼게. 자, 이런 연습 시켜줄게. 자,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정근선의 방정식 뭐가 돼? x는 1이 돼? x-1이 0이 되는 x값이야? 1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 3 보이지? 3 보여? 3? y는 3. 이게 정근선의 방정식. 그 그림 어떻게 그려? xy 축 있죠? x 축 기준해서 x는 1, y는 3이죠? 이렇게 그리죠? 이게 3이 괜찮아? 그리고 마이너스 3이지? 방향이 이렇게. 괜찮아? 또 연습해볼게. 이렇게 해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7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정근선의 방정식 뭐야? x 마이너스 2지, y는 4지. 괜찮아? 바로 이제 보이지 이제? 좀 금방 인지가 되지? xy 축 기준해서 어떻게 그려져? xy 축 기준해서 x가 마이너스 2죠, y가 4지. 그 다음에 여기 7이 7. 양수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 보고 정리가 찾아주고 이거 보고 정리 파내줘서 그림까지 괜찮겠니? 6이 괜찮니? 그래. 그러면 요거는 샘플은 내가 몇 개 더 들어줄게. 그럼 내가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했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또 이런 연습 해볼게. 이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해볼게. 이번에 x 앞에 있는 계수가 음수야. 그러면 여기서 x-1을 매칭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칭시켰는데, 아까 뭐라 했니? 정말 x-1을 분자에 올리시면 된다 그랬지. 여기다 마이너스 3 붙여주시고, x-1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3이 나오죠. 6을 매칭시켜주고 3을 다시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괜찮아? 연습 몇 번 해보면 돼. 그 다음에 나눠주시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럼 이렇게 먼저 나눠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x-1분의 3 이렇게. 금방 되지? 연습 몇 번만 해보면 괜찮아. 여기 정리만 해볼게. x는 1,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을 바로 쓰시고, 이거는 0이 되는 x값 찾아주면 돼. 이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을 좌변을 뭐라고 돼? 원래 이렇게 된다고. 원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0이 되는 y값하고 이게 0이 되는 x값, y값을 여기다 적어준 거야,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된다고. 다만 이거 넘겨서 이제 바로 써줄 뿐이죠. 그래, 이제 그래프까지 이제 그림 연습하고 이제 바로 이제 대표 문제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돼? 정근선이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야? 마이너스 3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준다는 방향이 어떻게 돼? 3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야. 이렇게. 할만하니?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아까 점대칭, 선대칭 기억나지? 자, 점대칭 먼저 해볼게. 점대칭은 어떻게 돼? 이게 바로 보이지? 1, 마이너스 3이지. 이 점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1, 마이너스 3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괜찮지? 여기가 괜찮죠? 그 다음에 선대칭은 계산해 주셔야 된다 그랬어. 선대칭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선대칭은 일단은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를 먼저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기본형이지? 여기서 평행형 한도를 적용시켜줍니다. 어떻게 됐어? 1만큼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3만큼 내려주면 되지. 그럼 이 형태 어떻게 됐어? y 대신에 y 플러스 3이지. 반대로 부호 반대로 x 대신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돼? 그대로 써주지? y 대신에 y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해 주시면 돼. 어떻게 돼? 넘기시면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려야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이렇게. 수직이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게 y는 x 마이너스 3. 이 형태가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줄 알아. 그럼 나머지 것들 크게 문제가 없지. 이제 유형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역함수도 잠깐 내가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문제 좀 풀어볼게. 13페이지가 되실 거예요. 13페이지 보시면 뒤에 있는 샘플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하는 데서 얘기해볼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줄게요. 우선은 내가 역함수 이제 그 함수 파트에서 얘기를 했었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게 선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역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역함수가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기존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이거 기억나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기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대1 대응. 1대1 대응? 근데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그래프 형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이거 기억나지? 그럼 유리함수 볼게. 어떻게 돼? 이거 기준해서 이렇게 쳐지고 이렇게 쳐지지. 잘 보세요. 이거 계속 아래로 쭉 쳐지죠. 이거 어떻게 돼? 아래로 쭉 쳐지잖아. 이거 무슨 말이야? 계속 감소하는 형태다. 이해돼? 그러니까 유리함수도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계속 감소하잖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보이시니? X값이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지. 이것도 계속 증가하잖아. 계속 증가한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형태니까 이거는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내서 볼게. 우리가 기존의 유리함수는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먼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어 주시오. 뭐 이렇게 나온다고.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우변이 지금 x에 관련된 식이지. x에 관련된 식을 y 관련된 식으로 바꿔보세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되시냐면 분모에는 x-1을 보죠? x-1을 없애주세요. 어떻게 없애주시냐면 1로 바꿔주라는 거야. 맞죠? 그 양변에다가 x-1을 곱해주시면 x-1 곱하기 y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변이 어떻게 돼? 2x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야.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시라고. 그 다음에 이 좌변에 이 형태 있죠? 전개를 좀 시켜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변의 형태를 이렇게 좀 넘겨보세요. 이렇게 되시죠? 그 다음에 x에 관련된 항을 이렇게 두 개를 쌍쌍 묶어서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y-2를 양변 나눠주시면 돼. 해서 나오는 형태가 뭐야? x 하시고 y-2분의 y 플러스 3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죠. 보세요. y라는 식으로 바뀌었지. 이 형태는 좀 잘 숙지를 해주세요. 다시 얘기해볼게. 이런 유리함수 있지? 이런 유리함수는 분모에는 x-1을 직접 곱해주시라고. 분모의 형태를 무조건 곱해주죠. 이렇게 했지. 전개해. 자, 전개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x에 관련된 항만 묶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괜찮지?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기세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는 y-2로 다시 나눠주시면 된다. 그렇죠? y-1 바뀌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최종적으로 x, y 자리만 바꿔주면 되지. 자리만 바꿔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뭐가 돼? 요거에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숙제 해주셔야 돼. 괜찮니? 그래요. 유리함수가 중요하니까 유리함수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내가 뒤에는 그 26번부터 28번 있죠? 문제 풀 시간 좀 줄게. 26번부터 28번까지 좀 한번 풀어봐. 여기까지 다 풀면은 내가 대표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풀어줄게. (26번부터 28번까지) 풀어봐.